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다가 아파트가 골조가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불상사 사고를 놓고 왈가왈부 논하기는 굉장히 좀 송구스럽지만 그 원인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콘크리트라는 그 특성을 알고, 또 콘크리트는 그 거푸집이라는 데다가 그 유동체의 액상에 말하자면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그게 굳음으로써 강도가 나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 작업은 말하자면 현장 작업이고, 그 다음에 습식공사라 그러죠. 물을 사용하고, 그 물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 영하의 날씨에서는 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그래야 돼요. 콘크리트 특성은 이 경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단해진다, 강도가 나기 위해서는 양생이라는 게 필요해요. 양생이라는 게 시간과 어떤 조건과 더불어서 점점 강도가 증가하도록 하는 거를 양생이라고 그러고, 이 양생이 잘 되게 그렇게 해준다는 뜻은 보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양.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유동체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다 부어놓고 그 콘크리트가 강도가 날 때까지 충분히 품질이 되기까지 그걸 잘 관리해 주는 것을 그 보양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물기가 있어야 된다. 양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잘 보호해서 강도를 올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은 수분 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는 그 안에 물기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시멘트라는 알갱이는 물하고 화학 반응을 해서 강도가 나는 겁니다. 굳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데, 자, 콘크리트가 저거 언제 말라서 굳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도 물론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좀 그걸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콘크리트라는 거는, 시멘트라는 거는 물기가 있어서 그 물과 함께 충분히 화학 반응으로 굳는 겁니다. 그런 공법이라면 이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그 다음 공정이 진행돼야 하는 건데, 이 콘크리트가 완전히 안 마른 상태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분이 빨리 마르지 않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마를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다음 작업을 진행했다는 분석입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경성이라 그래요. 수경성. 물과 함께 강도가 나타나는 수경성 재료고, 반대로 기경성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서 강도가 점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물하고 관계없어요.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흙 같은 거 어때요? 물기 날아가고 점점 진흙 벽돌 같은 거는 말라야 건조가 되면서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달라요. 방송에서도 뭐 콘크리트가 덜 말라서 강도가 안 나고,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말리면 안 돼요. 오히려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럭 그 공장 뭐 자주 볼 기회는 없지만 보시면 물을 계속 뿌리잖아요. 물을 뿌려요. 왜 말리지 않고 물을 뿌리겠어요? 그 강도가 단단한 벽돌, 단단한 블럭이 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고, 뭐 미국,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은 뭐 종종 보셨겠지만은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뭔가를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요, 그 비닐 튜브, 비닐 호스에 미세한 그 바늘구멍 같은 걸 뚫어서 굳을 동안 물을 품어줘요. 예, 물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수분 양생이에요. 수분 양생. 또 두 번째, 온도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기온하고. 그래서 이 표에도 보시지만은 온도,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 양생, 보양 기간이 달라진다. 보양이라는 거, 거푸집이 있으면 거푸집을 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치고 있어라, 굳을 때까지. 근데 기온이 높으면은 시간이 좀 단축되고, 기온이 낮으면은 오랫동안 이걸 거푸집을 존치 유지해주고 보양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또 기온이 더 떨어지면 공사를 중지해야 돼요. 이 사고의 원인이 뭡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이 돈입니다. 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 이겁니다. 이 우리가 건축공사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이 공사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파트, 자,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언제쯤
완공돼서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자 미리 팜플렛이며 계약할 때 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때 참 좋다. 입주하는 거 매력적이죠. 이때 뭐 입주하면은 김장하기도 전에 11월에 입주하면 되겠다. 11월 초에 뭐 이런 걸로 해서 매력적인 입주 날짜 같은 거를 다 분양과 관련져서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해놨는데 뭐 다른 변수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층 콘크리트 치고 열흘 있다가 또 한 층 치고 이게 정상이다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는 그거보다 훨씬 반밖에 안 되는 날짜에 그냥 한 층씩 올라갔다. 무리하게. 그나마 요번 사고는 다행 중인 게 자 콘크리트 타설을 지금 하는 중에 펌프카가 막 콘크리트 올리고 하는 중에 바닥 일부 슬래브가 꺼져 내려가는 겁니다. 거푸집이 일단 뭐예요? 견디지 못하고 변형이 되면서 꺼져 내려가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그나마 대피를 한 거예요. 석재라든지 유리, 콘크리트는 파괴가 될 때 이렇게 취성이 있어서 폭발적으로 파괴를 합니다. 갑자기 퍽 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철근 콘크리트 설계할 때는 자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같이 넣었잖아요. 그 안에 다 굳었어요. 이 안에 덜 굳은 얘기가 굳었는데 어떤 무리한 힘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서 견디다 못하면 이게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파괴가 될 때 자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될 수도 있고 견디다 못해 철근이 끊어지거나 빠지거나 뭐 해서 철근이 파괴가 되면서 붕괴가 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 설계할 때는 이 철근의 양을 콘크리트랑 강도 비교했을 때 조금 적게 넣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 콘크리트 부분을 너무 튼튼하게 설계를 해놓고 철근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철근이 힘이 딸리니까 철근이 먼저 파괴되면서 붕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근을 넉넉히 넣었어요. 많이 넣고 콘크리트를 적게 넣습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이게 어떤 무리한 힘을 받을 때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먼저 부서집니다. 철근은 아직 끊어지거나 뭐 잘라지 변형이 안 됐어요. 콘크리트가 먼저. 그러면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될 때는 갑작스런 폭발적인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퍽 하고 파괴가 돼요. 그리고 철근이 모자라서 철근이 견디다 못해서 파괴되는 거는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변형에 대한 이런 변형 파괴되기 전에 변형이 꽤 커요. 콘크리트는 변형이 거의 안 되다 갑자기 뚝 부러지는 겁니다. 철근은 많이 늘어나다가 변형이 많이 되다가 뚝 끊어지든지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근을 좀 모자르게 그거를 과소철근 비율로 봤을 때 콘크리트하고 철근 과소철근 비율로 넣게 됩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뭐 복잡한 얘기고 지금 이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하다가 붕괴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지만은 거푸집이 일단 변형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자체 무게, 그 유동성, 레미콘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그게 타설 거의 다 슬래브까지 콘크리트가 타설됐는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콘크리트 유동성 콘크리트 무게뿐 아니라 그 거푸집 RCS 거푸집이 됐던 뭐 슬라이딩 폼이 됐던 그 거푸집 자체가 무게가 또 엄청나요. 그래서 그 거푸집이 지지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앙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월타이 벽을 관통해서 잡아주는 지금 우리가 많이 그냥 요즘에 플랫타이하고 비슷한 건데 월타이라는 것도 있고 그 거푸집을 잡아주는 그 레일, 거푸집 레일을 잡아주는 앙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어서 강도가 안 나올 때는 그 앙카도 제대로 힘을 못 받죠. 앙카가 이렇게 빠지거나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콘크리트 타설 중에 거푸집이 일단 바닥 슬래브가 꺼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그런 변형이 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대피를 해서 좀 많은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번에 큰 사고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뭐 사고가 터져서 이 콘크리트 강도가 문제였냐, 콘크리트 품질은 어땠나,
또 철근의 어떤 배근은 제대로 됐었었나. 가장 큰 문제는 양생 기간을 이거를 너무 무시해버렸다. 이 추운 날씨에 충분히 굳혔어야 되는데 양생 기간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공사 기간을 이렇게 단축을 하다 보니까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는데 거기다 하중을 자꾸 올리는 거죠. 그리고 몇 개 층이 우르르르 부서져 내려갔죠. 몇 개 층이.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밑에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강도가 나왔어도 이 콘크리트 덩어리, 예를 들어서 이 벽체 두께 뭐 20cm인데 1m에 2m, 우리 그 아파트 출입문 정도, 그런 정도 사이즈, 두께 한 20cm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무게가 1000kg입니다. 한 1톤 돼요. 1톤. 그런 덩어리가 부실어져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밑에 걸 다 부시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나마 몇 개 층 부시고 내려가서 스톱이 된 게 다행이다 이겁니다. 물론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레미콘에다가 첨가제를 넣어요. 첨가제. 그래서 우리는 그걸 혼화제라 그러는데 그 약품 제자도 쓰고 또 재료 제자를 써서 혼화제라는 거는 양을 많이 넣어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할 때 걔는 감안을 해줘요. 그 양을. 근데 이 약품 제자 쓰는 혼화제는 콘크리트의 성격을 바꿔주는 그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뭐 얼지 말라고, 물이라는 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동제, 얼지 말라는 거. 또 빨리 강도를 내기 위해서 조강제, 빠른 시간에 조기 강도 증가제죠. 그런 거를 섞어서 레미콘 타설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 약품들은 빨리 굳기 때문에 뭐 급결제 뭐 이런 거, 레미콘 펌프카에서 펌핑할 때 그 펌핑 파이프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썼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뭐 이런 추운 계절, 이제 한중 콘크리트라 그러죠. 한중 콘크리트 추운 때는 어떤 또 지침이 있어요. 레미콘의 그 품질 관리 규격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상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서진 아파트 일부가 부서졌어요. 전체가 100%라고 치면은, 전체가 100가구, 100세대라고 치면은 일부 귀퉁이가 지금 부서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가 데미지가 갔으니까 전체를 다 부시고 새로 져야 되냐. 또는 그 부분만 어떻게 보수를 해서 해야 되겠냐.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거는 너무 전체에 비해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수를 하려면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라 그래서 그쵸, 거푸집이 세워지면은 폼이죠. 폼 안에 한 번에 넣어가지고 이 벽과 슬라브 또는 기둥과 보호 슬라브를 한꺼번에 일체 통짜배기로 하는 게 그 특징의 하나고 그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부시냐 또는 이걸 부분 보수하느냐 중에서 부분 보수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자, 일체식 구조의 그 특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한쪽이 부실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깨져 나가고 철근도 이렇게 삐져 나오고, 또 그 부스러진 중에 그걸 무슨 커팅 기계로 자른 것처럼 딱 잘라진 게 아니잖아요. 부서지는 순간 그 근처는 어떤 손상 충격을 입어서 멍해졌다. 멍해졌어. 멍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야 거길 절단해내고,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뭐 24 MPa 10kg per 스퀘어 센치당, 요 가로 세로 1cm죠. 이 스퀘어 센치당 10kg의 압력을 받는 그 단위를 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MPa. 예를 들어 뭐 21 메가파스칼짜리 콘크리트를 썼다, 압축 강도. 그러면은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철근을 다 잇고, 또 철근도 그냥 잇는 게 되겠어요? 겹침 이음이 힘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절단이 돼가지고 이 철근 가닥가닥 다 겹침 이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런 힘을 받는다 그러면 이 철근 굵기의 40배. 말하자면 직경이가 1cm다 그러면 40cm를 겹쳐줘야 돼요. 근데 철근이 이런 힘을 받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압축을 받는 데는 이 철근 이 지름에 25배를 겹쳐주는 게, 그게 그냥 교과서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겹침 이음을 하기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겹치니까 이렇게 또 철근에 또 간격, 순간격 유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수하게 뭐 테르밋 용접이라든지 거기 그 플랜지 같은 기구로 철근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지금 사용했던 일반 고강도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초고강 콘크리트를 쓴다든지 또 이 철근이 제대로 100% 설계대로 애초 설계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는 파이버 보강 콘크리트, 그러니까 섬유 보강 콘크리트죠. 이런 특수 콘크리트를 써서 좀 더 강도가 높게 질 좋은 강도 높은 콘크리트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밖에 거푸집 자체를 철판으로 보완을 해서 또 철판에 그 스터드라고 이 박는 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박아서 거푸집 자체를 철판으로 보완을 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다시 채워서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콘크리트는 일체식으로 다 설계가 돼서 애초에 부어놓지만은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구식, 그러니까 철골 그 트러스의 개념으로 이 콘크리트 지금 보수하는 부분에다가 브레싱, 가세라든지 버팀대 뭐 이러한 철제 보완 장치를 해주고 또 이 철제는 그대로 노출되면은 이 불이 났을 때 방화 성능이 뭐 떨어진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방화 성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방화 피복도 해주고 또 그 방화 피복을 함으로써 그 내화성도 갖추고 또 걔가 단열 역할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보완책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보수를 함으로써 그쪽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시행사하고 관계 정부 기관과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원인은 이 콘크리트의 특성을 무시한 너무 무리한 그런 공사의 그 진행이었다. 양생기간, 보양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원인과 또 향후에 이 아파트의 골조를 보완할 것인지 다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밝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